지난 2달 동안 지지율 평균 이낙연 51, 황교안 33. 추세가 좁혀진다, 벌어진다, 변화가 감지가 돼야 하는데 두 후보의 격차 추세가 엇비슷합니다. 평행 사이클이란 얘기입니다. 여야 대표주자 대선 전초전 종로 판세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론조사를 믿을 게 못 된다지만 여론조사 말고는 또 딱히 믿을 게 없기도 합니다. 이낙연, 황교안 단판 승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현재로선 현저하게 당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 선거 운동이 힘들어졌습니다. 이낙연, 황교안 두 후보 역시 그래서 각종 토론회를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 저는 관훈토론회 사회자로서 각각 토론회를 했고 끝나고 난 뒤에 비공식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여론조사 추이를 근거로 여유가 좀 있었고 황교안 후보는 여론조사상 어렵다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황교안이 결국 이길 거다라는 말도 심심찮게 많이 나오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근거가 박약합니다. 이겼으면 좋겠다. 이겨야 한다 수준입니다. 여론조사는 못 믿는다. 샤이 보수 민심 반영이 안 됐다. 지난 총선 때 봐라. 오세훈 정세균 때도 여론조사 틀리지 않았느냐. 이런 논리를 전개합니다. 여론조사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 2월 7일부터 지난주 3월 31일까지 종로 여론조사만 공식적으로 16건이 진행이 됐더군요. 민주당 이낙연 후보 최대 지지율이 57.2%까지 나왔습니다. 3월 23일 MBN 조사 때였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33.8%, 격차 24포인트인데 더 벌어진 조사도 있긴 있습니다. 3월 20일 동아일보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이낙연 55.3, 황교안 30.6, 거의 25%포인트 차이입니다. 16개의 공식 여론조사를 일일이 다 전해드릴 수가 없어서 편의상 제가 두 후보의 지지율 평균을 한번 내봤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지지율 평균 이낙연 51, 황교안 33. 소수점 아래는 뺐습니다. 저는 지지율 최고치, 최저치보다 추세를 더 중시합니다. 추세가 좁혀진다, 벌어진다, 변화가 감지가 돼야 하는데 두 후보의 격차 추세가 엇비슷합니다. 이낙연이 좀 오르면 황교안도 좀 오르고 이낙연이 내리면 황교안도 내리고 평행 사이클이란 얘기입니다. 선거를 9일 앞둔 현 시점에서 여론조사만 종합해보면 황교안이 뒤집을 가능성보단 이낙연이 무난히 이긴다로 예측하는 게 합리적이고 객관적 관측 아닌가 싶습니다. 역대 여론조사는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엇갈렸습니다. 오세훈이 여유있게 이긴다던 지난 총선, 종로의 승자는 민주당 정세균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이변이 가능할 것인가? 전 객관적으로 종합했을 때 이번 종로에선 여론조사가 맞을 것 같다의 한 표입니다. 일단 단 한 번도 황교안이 이긴다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지난번 여론조사는 100% 유선전화, 그러니까 집전화였는데 이번엔 모두 유무선 복합조사입니다. 여론조사 방식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16차례 실시된 공식 여론조사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월 17일 쿠키뉴스, 이낙연, 황교안 55대 35. 이건 무선 100% 핸드폰 조사였습니다. 3월 23일 시사저널 48대 36. 격차가 좀 줄었지요. 이건 무선 70%, 유선 30% 복합조사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핸드폰으로만 전화를 하면 이낙연, 황교안 격차가 커지고 집전화 조사를 섞으면 격차가 좀 줄어들더라. 이런 현상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핸드폰은 젊은 층, 집전화는 노인층, 이런 응답 추세가 반영된 걸로 분석을 하더군요.
응답률이 3%에 그친 여론조사 신뢰도가 여전히 변수이긴 합니다. 100명한테 물어서 3명이 응답을 하는 여론조사를 어떻게 믿을 거냐? 이 주장인데 일리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특히 친문, 친조국 진영은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고 통합당 지지층, 보수 유권자는 아예 여론조사 자체를 외면하는 현상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권 지지층은 과다 반영되고 야권 지지층은 과소 반영된다. 통합당은 그래서 최소 5%는 플러스 해주는 게 진짜 민심에 가까울 수 있다고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사석에서는 털어놓을 정도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틀릴 것이다? 황교안이 이기는 대이변이 생길 것이다? 전 객관적으로 이변 가능성보단 이번엔 여론조사 결과대로 이낙연 승, 황교안 패 가능성이 높다. 이 결론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건 승패라는 결과가 아닙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종로만큼은 황교안은 지더라도 어떻게 싸웠느냐가 내용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싸우면 지더라도 잘했다 소리를 들을 것이냐. 다시 16차례에 걸친 공식 여론조사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평균을 내보면 51대 33 황교안 집니다. 그런데 나머지 빈 숫자 무응답자가 16%포인트 있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다.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응답하는 분들입니다. 이게 숨은 민심을 담은 수치입니다. 지지율 격차가 큰 변화가 없으니 무응답 비율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줄어야 할 무응답층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미세하지만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전 여기가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승패는 51대 33, 황교안이 뒤집기 어렵다 치지만 무응답 그게 중도 민심이든 숨은 민심이든 그 16%에서 절반 이상을 절반 정도만 절반 미만이라도 끌어만 내온다면 종로 황교안의 패배는 지는 게 아니라 봅니다. 숨은 민심, 이른바 샤이 보수 전부 다는 아닐지라도 절반만이라도 투표장으로 이끌어낸다면 황교안의 정치적 지도력은 의미 있다 이 얘기입니다. 황교안이 선전했다. 졌는데 아깝게 졌다. 무당층 16%의 상당수를 끌고 왔더라. 이런 결과를 도출해내면 황교안은 두 가지를 각인시켜주는 겁니다. 첫째, 숨은 민심, 샤이 보수는 존재한다. 둘째, 여론조사는 진짜 민심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두 가지는 종로에 그치지 않고 전국의 모든 지역구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종로에서만 숨은 민심이 나올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동아일보 리서치 지난 주말 여론조사 인용하겠습니다. 지지정당 없다 27.2%, 4분의 1이 넘습니다. 종로에서 무응답층 평균 16%의 절반을 황교안이 끌어낸다면 전국적으로 27.2%의 절반을 끌어내는 견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전국 판세 종합 여론조사는 통째로 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참고로 4년 전 박근혜 정권 때 20대 총선,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지역구 150석 넘기고 비례 합쳐서 180석 이상 먹을 거다라고 자신했습니다. 결과는 아시는 대로 민주당 대승, 이변이었습니다. 여론조사 틀렸었습니다. 황교안의 생애 첫 선거, 종로 선거는 그래서 죽어야 사는 선거, 죽어도 살 수 있는 선거입니다. 얼마나 잘 싸워서 무응답층 16%에 얼마를 끌고 나오는가, 황교안의 선전이 전국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야구가 9회 말 승부이고 골프가 장갑 벗어봐야 끝나듯이 선거는 개표 끝나야 하는 겁니다. 개표 마치기 전까지 예단은 금물, 그게 바로 선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